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불금인데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온 정보들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주세를 보인 끝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0달러를 회복해주는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155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에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이 19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로 연방 채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돌려막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국가 채무 상환, 즉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갈 지출이 많은 상황, 얼마나 돈을 생각 없이 써제끼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 상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인지. 자,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가 채무 총액은 31조 4천억 달러, 3경 8,900조 원. 물리적으로는 이를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여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채무 상한 증액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은 내가 대통령인데 감히 나랑 협상을 걸어? 니들이랑 협상 안 해라고 하면서 제닛 옐런과 미국의 재무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특단의 회계적 비상조치를 통해서 다가오는 6월까지 5달 동안 예산을 이리저리 변동시켜가지고 돌려막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서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통과가 되겠죠. 미국은 이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미국의 법무부가 중대 공지를 한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보도 듣도 못한 잡거래소, 러시아의 잡거래소인 비츠라토를 때려잡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이런 소형 거래소 하나 제재하는데 난리를 치냐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미국 법무부의 의도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츠라토는 미끼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지대로 노리고 있었던 것은 바이낸스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비츠라토의 최대 출금처가 바이낸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낸스 때리기 작전이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재무부는 이야기하기를 비츠라토가 2018년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바이낸스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송금했었고, 해당 자금들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용도를 위해서 바이낸스를 거쳐서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낸스 측은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어서는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예측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몇 개월 전쯤에 이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였었던 폼플리아노가 자신의 프로필에서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그동안에 열심히 모은 것으로, 그리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던 유명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비트코인을 다 털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는 지난 8년 동안에 파운더스라는 그룹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왔었습니다. 파운더스의 투자금 무려 3분의 1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그는 작년 3월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거의 다 팔아치워가지고 18억 달러라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터 틸과 파운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의 다 팔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쉬쉬해 왔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는 단순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던졌었던 것일까?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는 물량을 전부 다 털어버린 것일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정 화폐의 종말과 비트코인 100배 상승을 예측했었던 피터 틸. 좀 껄쩍지근한 그런 소식이긴 한데, 그가 비트코인을 다시 매입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을 두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연준이 확실하게 피봇을 하기 전까지는 작년만큼 상황이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5,000에서 16,000달러대까지 밀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펀드 QCP 캐피탈은 이번에 엘리엇 웨이브, 엘리엇 파동을 대입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4차 파동에 해당하고 있다더라. 즉 지금 상승은 안도 랠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차 파동에 해당하는 마지막 매도세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들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반면에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 및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빗썸 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5,200만원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채택 상황들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빗썸이 예상한 대로 5,200만원까지 비트코인 안 오르면 어떻게? 빗썸이니까 또 가두리 한번 거하게 쳐가지고 펌핑 한번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스갯소리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RSI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80대까지 올라가 버린 비트코인의 RSI. 보통으로는 과매도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은 RSI가 80을 넘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매도인 것은 아니다라고 아케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회복 흐름은 2018년도 때 약세장 바닥에서 처음 회복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러한 RSI 상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화되는 모멘텀을 가리키는 첫 번째 적절한 신호이기도 하다라면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5가지 지표를 또 봤을 때 5가지인데 제가 다 읽기는 뭐하니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거래소 간 유동성, 두 번째로는 MV/RV 비율,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평균 온체인 수익률 지표, 푸엘 멀티플 지표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퀀트의 P&L 인덱스 매수 시그널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차게 가지야를 외쳐보고 있는 크립토 퀀트. 과연 이렇게 순조롭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네시스 트레이딩,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소식이 나왔었죠. 자, 근데 채무자들이 좀 기다려주는 것을 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거의 없었죠. 자, 근데 이번에 제네시스 트레이딩 비트스탬프로 2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거래소로 2만 개를 보냈어요.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장인 원티 해시풀 같은 경우는 거래소로 3,336개의 비트코인을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들고 있는 것을 다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만약에 던져지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이를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상단 추세 계속해서 얻어 터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또한 200일 2평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들이댔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그러면 비트코인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또 미국 증시와 최근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RSI와 MACD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상승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비트 펌핑 한번 다시 가지라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 같은 경우도 내가 예상했었던 그런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복해가지고 쭉 올라가게 될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CME 갭을 메꾸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갭을 메꾸기는커녕 지금 바로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 2019년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4만 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거대한 스윙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즉 CME 갭 같은 경우는 지금 메꿔지는 것이 아니라 4만 달러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메꿔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스텟이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 좀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지속적으로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그 와중에 부정적인 분석은 많이 없습니다. 킹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내려와가지고 225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올라가는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올라가는 것은 무효화되면서 파란 박스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봤을 때 오늘도 좀 이거 헷갈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과거와는 반대로 이제는 많은 분석가들이 가자를 외치고 있는 상황. 이대로 쭉 끌어올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또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최근에 좋아하는 코인이 된 라이트코인. 자, 그런가 하면은 이더리움, 드래곤플라이 캐피탈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더리움이야말로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선호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 ESG 때문인데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 규제를 준수함으로 기관의 진입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계경제 포럼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래가지고 밀어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머지 이후에 보유자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만 263% 급증, 1억 8,300만 명에서 2억 1,900만 명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보유자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후에 스테이킹 됐었던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데, 자, 과연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는 168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쳤을 때 이더리움도 1680달러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개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많은 개발자들을 보유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다라고 합니다. 1등이 이더리움, 2등이 포카닷, 3등이 코스모스, 4등이 솔라나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원타임 등을 포함한 토탈 개발자 숫자들만 비교를 해봤을 때 1등은 여전히 이더리움이지만은 토탈로 치자면은 2등이 솔라나로 껑충 뛰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솔라나 아직 죽지 않았다. 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3달러를 외쳤었는데 20달러를 뚫어버린 솔라나. 개발자들이 많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밝을 수 있다라고 비탈리기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근두근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만 저도 올해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